반갑습니다. 더서울부동산TV의 서인철 대표입니다. 2025년 3월 월간 부동산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거래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해 과태료 최대 부과액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는데요. 이는 거짓 신고와 단순 지연 신고의 과태료 차별화를 위한 것입니다. 임대차 거래 계약 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래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는데요. 과태료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는 인식을 방면해 국토부는 최대 과태료 부과액을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의 경우에 대해선 현행 과태료 최대액인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차 거래 신고를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없도록 상반기 중에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통 발송 체계를 구축키로 했으며 주민센터에 임대차 거래 관련 확장 일자만 부여받고 임대차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알림통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간 250만 건의 임대차 거래가 신고되는데 이 중 10% 정도가 미신고 거래라고 하니 바짝 정신 차려야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 침체에도 이른바 얼죽신, 똘똘한 한채 선호 및 양극화로 일부 아파트만 집값 급등기 고점을 넘어서는 편중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17일 국세청은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와 가장 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지능화되는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 지능적 탈루 혐의자 총 156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전정된 정밀금정 대상자의 유형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편법 증여를 받거나 신고 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35명. 두 번째,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 혐의자 37명. 세 번째,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 축소 신고 혐의자 37명. 네 번째, 특수관계자 간 저가 직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29명. 다섯 번째,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혐의자 18명으로 예컨대 A씨는 시세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해 도저히 자력으로는 취득하기 어려운 서울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A씨 부친은 이 거래 얼마 전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하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용처가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A씨의 소득, 재산 상태와 부친의 자금 여력에 비춰 부친으로부터 지원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분석되나 증여세 신고 내역은 없다면서 A씨의 아파트 취득작업 출처를 자금 원천별로 정밀 금정해 편법 증여 여부와 소득 신고 누락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장 매매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열풍속 분양권 다운 계약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경우입니다. D씨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난 뒤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양도하면서 매수자인 E씨와 공모해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것처럼 거래 금액을 낮춰 다운 계약을 하고 차액을 따로 주고받았고 국세청 조사 결과 D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거래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실제 대금 지급 내역을 확인, 실제 거래 금액대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비과세 감면 적용도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운 계약이 적발되면 실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재계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비과세 감면 배제, 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토부가 이들 플랫폼 운영을 관리 모니터링 한다고 합니다. 13일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모니터링 기관 등과 간담회를 통해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부당한 부동산 표시 광고 및 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 사업자, 광고 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과 플랫폼 운영 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도 담겨 있습니다. 특히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 인증 공고를 수용, 올해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 확인하는 점유 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 인증 방식으로 강화하여 이달부터는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 인증 절차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부산이 주거 중심 도시에서 국제 비즈니스 허브 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현재 해운대와 북항을 중심으로 대규모 프라임 오피스 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을 넘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 계획 조성되고 있고 특히 고급 인력을 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 부산이 글로벌 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내 마지막 금사라기 부지로 손꼽히는 옛 홈플러스 자리에는 대규모 프라임 오피스 개발 사업이 연면적 33만 제곱미터, 지하 8층, 지상 46층과 51층 2개 동 규모로 개발 조성됩니다.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옛 세가삼이 부지에 추진 중인 글로벌 퀀텀 컴플렉스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를 매입한 미국 부동산 개발사 하인츠는 매매 대금의 일부인 757억 원을 시에 입금하는 등 사업 속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양자 컴퓨터 기술 연구와 개발, 창업 촉진 등 첨단 기술 혁신을 위한 허브로 해운대 일대가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 부지에도 외국 자본을 중심으로 4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해당 부지에 건립될 부산 랜드마크 타워는 2000실 규모의 호텔과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이 운영하는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센터가 들어서고 넷플릭스, CJ, 카카오 등이 운영하는 초대형 공연장, 대형 쇼핑몰, 테마파크, 문화전시시설이 조성됩니다. 부산이 주거 중심 도시에서 기업과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부산의 한 문화계 관계자는 부산이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사무 공간 확충이 절실한 상황에서 신규 프라임 오피스가 핵심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외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봄 기온이 완연한 가운데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기지개를 펴듯 상가 부동산 시장도 서서히 움직이는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임대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 물건을 찾는 분보다 운영을 포기하고 물건을 내어놓으신 분들이 더 많은 가운데 상가 봄날은 요원하긴 하나 국내의 정세가 조금 안정을 찾으면 움직이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으로 희망하면서 여서부동산TV는 구독자님들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언제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최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